배터리가 중간에 끊기면 더 이상 그 오리가 각인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엉킨 소리 같긴 한데, 자, 명제란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일상생활에. 요즘 사람들 더 많이 쓰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핸드폰 그걸 뭐라 하지? 인스타 같은 거 있잖아. 팔로우 같은 뭐라 하지? 그걸 막 보는 것을 인스타나 뭐 그래 미안해 내가 단어를 모르네. 거기서 명제 하는데 명제는 쉽게 말하면 어떤 문장 아니면 식이야. 수학에서는 식, 문장 이런 문장인데 어떤 것을 명제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 문장을 딱 봤을 때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알 문제예요. 참인지 거짓인지 아는 문장, 식 이런 것이 명제입니다. 다 알지 않나요? x 더하기 2는 3이야. 참이야 거짓이야? x가 뭔지 모르잖아 지금. 그렇지? x는 이게 방정식입니다. x의 값에 따라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 있잖아. 방정식이죠. 이런 것은 명제가 아닙니다. 됐어요? 2 더하기 1은 5야. 뭐 고개를 절레절레 걸어. 절레절레 하는 이유가 뭐야? 고개 절레절레 하는 거 뭐야? 이건 거짓이잖아. 2 더하기는 5는 거짓이잖아. 그러면 명제라고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명제는 참 거짓이 확실하면 명제야. 참인 거 거짓이 확실하면 명제인 거야.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게 명제가 아닌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됐어요? 그래서 명제라는 것은 참과 거짓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 이렇습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또 한 가지 뭐라고? 거짓도 명제입니다. 그래서 이 명제 생각을 완전 다르게 생각해야 돼. 참이네. 에이 저 거짓인데. 그래도 명제는 명제야. 명제는 참 거짓이 분명하지 않은 게 명제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명제 중에 우리가 쓰고 있는 일상생활 중에 오늘 날씨 참 좋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참 좋다, 참 예쁘다 이런 형용사 부분은 뭐야? 기분이잖아, 기분. 오늘 비가 오니까 좋다. 오늘 눈이 오니까 좋다. 난 눈 싫어하는데. 확실하지 않다고. 그러지? 뭔 말인지 알겠어? 저 별 아주 멀다. 요런 단어들. 그렇지? 형용사적 표현 수학에서는 잘 쓰지 않는다. 수학에서는 무조건 확실한 용어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제에 달하는 거라 그런 뜻이다 이거야. 이랬습니까? 형용사적 그때 기분에 따라 다른 것들. 그렇지? 별은 멀잖아. 별은 멀지. 그렇지? 서울은 가깝고. 서울 뭔데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 그러지. 저 달까지는 멀잖아. 빛은 달까지 가깝게 가잖아. 빛은 달이 멀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지? 됐어요? 그런 단어들은 안 돼.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있는 단어들, 형용사적 표현은 일단은 다 틀렸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명제를 이제 생각하면 내시적인 분항들은 대충 알겠죠? 됐어요? 일은 작은 수다. 맞니? 초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고등학교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일은 작은 수다. 모르죠. 작은 수인지는 0.1도 있는데. 그렇지? 됐어요? 일은 가장 작은 자연수다. 이런 말은 맞죠. 자연수란 말이 있으면 자연수 중에는 가장 작잖아. 이런 것은 참이 된다 이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오케이. 자, 명제의 부정이라는 말은 여기서 부정이라는 것은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부정을 집합에서 여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게 제일 편해요.
집합에서 여집합적인 아직은 아니 명제하고 집합을 어떻게 연결시키는 말은 아직 안 나왔지만 뒤쪽에 연결을 시킬 건데 집합에서 여집합하고도 같습니다. 그래서 명제가 있는데 어떤 명제를 여기서 P라고 놓으면 명제 이름입니다. 명제에 이름 붙여준 거야. P라고 하면 명제의 부정은 물결 P로 작성을 하고 얘를 읽을 때 not P라고 읽습니다. 물결 P로 표현을 하고 얘를 not P라고 작성을 합니다. 그럼 부정을 한번 써볼게요. 부정. 자, 나는 남자다. 나는 남자야. 부정은 나는 남자가 아니다. 맞죠? 나는 남자가 아니다를 나는 여자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네. 원래는 나는 여자다가 아니라 남자가 아니다 가 부정일 건데 우리는 남자가 아니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으면 바꿔서 표현을 해버립니다. 요런 거지. 간단한 느낌이 오죠? X는 유리수다. X는 유리수다. 유리수의 부정은 뭘까요? X는 유리수가 아니다 가 부정입니다. 유리수가 아닌 것은 무리수인가요? 유리수가 아닌 건 무리수인가요? 아니죠. 유리수, 무리수는 어디에 있어? 실수에서만 쓰는 단어지. 그러면 여기서 전제조건이 X는 실수란 말이 있으면 X는 유리수다, X는 유리수가 아니다를 뭐로 바꿀 수 있다? 무리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K는 3의 배수이다. 자, K는 3의 배수이다. 여기서 K는 3의 배수이다는 말에서는 K는 기본적으로 정수 아니면 자연수란 말이 있습니다. 배수란 말에서. 그러면 부정은 K는 3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될 건데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쓸 수 있냐. K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 또는 2인 정수, 자연수이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얘는 3의 배수이다를 3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3의 배수가 아닌 것은 그럼 뭔 수냐 이거죠.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거지. 부정에 대한 얘기는 앞으로 또 한 번 더 나올 거니까. 다음 명제인 걸 찾고 그 참 거짓을 판별하시오. 역으로 생각하면 된다. 문장을 봤을 때 나는 참이다 하면 명제고 거짓이다 하면 명제고 모르겠다 하면 명제가 아닌 거죠. 순환소수는 무리수이다. 순환소수 무리수입니까? 순환소수는 무리수입니까? 순환소수는 유리수죠. 순환소수는 유리수잖아. 무리수다 그러니까 얘가 뭐야? 거짓이면 명제죠. 그래서 명제를 말할 때 거짓인 명제, 참인 명제 이렇게 말하면 편하겠네요. 명제는 명제인데 거짓. 0.001은 0에 가까운 수다. 가깝긴 한데 도대체 뭘만큼 가까운가 모른다 이거죠. 얘는 명제가 아닙니다. EX-는 0보다 작아요? 모르죠. 모르면 명제가 아니에요. 2 플러스 루트 3은 실수이다. 실수가 맞죠? 참인 명제.
자, 조건입니다. 조건. 자, 이제 여기서 나오는 단어들은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현재 명제라는 말이 나왔고 부정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부정은 우리 그 국어적으로 보면 반대말은 아니에요. 실은 반대말 아니고 반대말하고 좀 비슷하게 쓰이긴 할 건데 부정은 전체에서 그거 빼고 나머지 다. 알겠죠? 알았어요? 이게 좀 다릅니다. 선생님 근데 뭐 반대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알았어요? 부정은 그거 빼고 나머지 다야. 그래서 조금 다른 단어이고 조건은 뭐 여기서는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좀 어려운 단어인데 변수가 뭐 x도 있고 y도 있고 뭐 있겠죠. 변수의 값에 따라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입니다. x 값에 따라서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얘는 조건이라 말할 수가 있는 거라고. 조건. 어떤 조건. 얘를 기호로 보통은 조건 P, QR처럼 소문자로 보통 사용합니다. 아까는 어떤 명제도 P로 썼는데요. 어떤 명제 P의 부정. 자, 명제 P의 부정이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조건의 부정입니다. 조건의 부정이야. 명제는 좀 다릅니다. 그러면 조건이 이런 거야. P 땡땡 X가 2보다 크다. 이것도 조건이 되는 거예요. 명제는 아니지만. 그러지? 부정은 어떻게 됩니까? not P라고 쓰겠죠. not P. not P도 하나의 조건입니다. not P도 하나의 Q라고 생각하면 될 수 있잖아요. not P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2보다 크다의 부정은 전부 전체에서 2보다 큰 걸 뺀 거.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조심할 점입니다. 이건 2보다 크다의 부정은 2보다 작거나 같다. 요것만 조심하면 되죠. 크다, 작거나 같다. 이건 조심해야 돼요. 등호 있으면 부정은 빠지고 빠지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자, 진리집합. 집합이 하나가 나왔네. 진리인 집합. 진리집합이라는 것은 조건,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거. 조건 P를 참이 되게 하는 원소를 갖는 집합입니다. 쉽게 말하면 조건 P를 만족하는 집합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조건 P를 만족하게 하는 원소들을 다 가지고 있는 집합이에요. 조건 P를 참으로 하게끔 할 수 있는 원소들만 있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집합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뭐부터 표현해? 원소 나열법도 있을 거고 조건 제시법도 있을 거죠. 그렇지? 원소 나열법도 있고 조건 제시법도 있을 거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리집합은 주로 진리집합은 이렇게 쓸게요. 얘는 P, Q 집합이니까 보통 뭘로 써? 집합의 이름은 대문자를 많이 썼죠? 기억납니까? 집합은 대문자를 많이 썼죠. 그럼 조금 전에 조건을 스몰 PQR로 쓰면 우리는 진리집합을 라지 PQR로 쓴다 이 말이에요. 부정은 그러면 부정은 아까 뭐였어요? 부정은 not P인데 not P의 진리집합은 P의 이어집합.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얘의 진리집합이죠.
not P의 진리집합을 P의 여집합 이렇게 표현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명제하고 집합의 연결고리가 생겼습니다. 명제하고 집합의 연결고리가 생겼어. 조건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조건들을 가지고 명제를 만들 것이고 그 명제를 집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거고 우리가 집합에서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게 하게끔 도와줄 것이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 나온 단어 지금 크게는 제목이 명제. 그 다음에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을 줄 거고 그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이 진리집합이고 그러지? 그 조건을 부정한 게 부정이고 알았어요? 그리고 명제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 진리집합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이제 한번 적어볼게요. 또는 그리고 또는하고 그리고 우리가 P 또는 Q P 또는 Q 진리집합 쓰면 P, Q의 합집합 이게 진리집합. 그러면 부정을 한번 써볼까요? P 또는 Q의 부정은 P 또는 Q의 부정 P 합집합 Q의 부정은 이렇게 되겠죠. 진리집합은 쉽잖아. P 합 Q의 부정은 여기잖아. 그럼 벤다이엄 그림 우리 바깥쪽이었잖아요. 그러지? 부정은 알겠어. 그러면은 얘는 P 합 Q의 부정은 진리집합은 알겠죠? 그럼 얘가 드모르간 법칙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P의 여집합, Q의 여집합의 교집합 이렇게 되겠죠? P의 여는 조건으로 뭡니까? P의 여는 조건으로 뭐야? not P가 되겠죠? P의 여는 not P. Q의 여는 뭐야? not Q라고요. 교집합은 뭘까요? 여기서는 그리고가 되겠죠. 그리고는 콤마 또는 or 많이 쓰겠습니다. P 그리고 P이고 Q P, Q P, Q는 P이고 Q란 것은 P 교집합 Q가 되겠죠. 부정은 이제는 P 교 Q의 부정은 P의 여 합 Q의 여 not P 또는 not Q 이렇게 쓰겠네요. 오라 느낌이 있어야 돼요. 콤마를 바꿔볼게요. 이거로 바뀔 거예요. 그리고하고 이거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볼까요? 요렇게 되는 것이 있고 요렇게 되는 것이 있어요. P, not P, Q, not Q 또는 이고 P, not P, Q, not Q 이고 또는 또는의 부정은 이고가 되네요. 또는의 부정이 그리고다.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이 된다고. 알겠죠? 또는과 부정은 그리고는 부정이 되네요. 그래서 이 조건으로 뭘 만들어내냐면 이제 명제를 드디어 만들어냅니다. 알았어요? 어떤 문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조건으로 만드는 명제가 있는데 조건으로 어떻게 만드냐? 조건이 아까 처음에 뭘로 쓴다 했어? 스몰 PQR로 쓴다 했지? 그래서 명제를 우리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자, 화살표가 있어요. 한 줄 화살표는 명제입니다. 한 줄 화살표는 명제예요. 질문을 던지는 거야. 참인지 거짓인지 알아봐라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얘를 읽을 때 뭐라 했냐면 P이면 Q이다라고 읽고 이때 P를 뭐라고 하냐면 P이면을 가정 조건이라 부르고 Q이다를 결론 조건이라 부릅니다. P이면 Q이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많이 볼 문장이 되겠습니다. 명제. P이면 Q이다. P이면 Q이다. 뭐뭐이면 뭐뭐이다. 뭐뭐이면 뭐뭐이다.
자, 뭐뭐이면 뭐뭐이다 해서 우리는 이게 명제를 표현하는 거고, 명제가 되면 어째?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참인지 거짓인지 알아내는 게 중요한데, 거짓이 많이 중요하겠어? 참이 중요하겠어? 당연히 참이 중요하겠지. 그래서 우리는 얘를 참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바꿀게요. 사실 참을 한자로 쓰면 뭐라고 하냐면 참 진자입니다. 거짓은 거짓 위자야. 그래서 참 거짓을 판단한다 해서 다른 단어로 진이 판별이어 있어. 진이 판정. 진이 판정. 그냥 말로는 참 거짓을 판정한다, 판단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참 거짓을 판단 한번 해볼게요. 판단하는 방법 첫 번째 대입입니다. 첫 번째 대입이에요. 뭔 말이야 대입이? 이런 거죠. x는 1이면 x제곱은 1이다.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다. x는 1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x는 1을 오른쪽다 집어넣었어요. 참이 되겠죠. 얘를 이렇게 갔어요. 화살표가. x제곱이 1이에요. x제곱이 1인 건 뭡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여기다 1 넣었더니 맞아 안 맞아? 맞죠? 근데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맞아 안 맞아? 안 맞죠? 그러면 거짓입니다. 그러지? 나의 양궁 실력은 9점 이상이다 말하면 내가 쏠 때마다 9점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그러겠지. 내가 쏘는 8점 나왔어. 근데 거짓말이잖아. 나의 수학 점수는 95점 이상이다. 그럼 맨날 95점 이상이 맞아야 되는데 어떤 날 80 맞았는데 그럼 거짓말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게 하나라도 거짓이면 무조건 거짓인 거예요. 잘못되면. 대입을 다 해봐야 돼요. 다 해봐서 만족하면 참이 되고 안 그러면 거짓이 된다 이거지. 첫 번째 대입. 두 번째는 진리집합을 이용하는 겁니다. 물론 첫 번째도 진리집합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진리집합을 어떻게 이용하냐면, 자, 진리집합이 P가 있을 거예요. 가정 조건에 P, 결론 조건에 Q가 있어요.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면 P가 Q, 가정의 진리집합과 결론의 진리집합이 포함관계 이렇게 성립하면 P이면 Q이다가 갑자기 두 줄이 생겼어요. 두 줄 화살표는 참인 명제란 소리입니다. 한 줄 화살표는 질문이고 한 줄 화살표는 이게 참인냐 거짓이냐 질문하는 거야. 질문하는 거고 두 줄 화살표는 참인 명제란 소리입니다. 두 줄 화살표는 뭐라고? 참인 명제란 소리야. 두 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두 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아니 이게 뭐가 중요한데 이렇게 된가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다른 이거 안 써도 돼요. 우리 방정식에서 자, 좀 우리가 예전에 이해가 안 됐던 것이 있을 거야. 2 더하기 3은 5 이렇게 갔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방정식을 풀려고 하는데 x 플러스 3은 2이면 x는 2 마이너스 3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근데 그때 처음에 공부할 때 어떤 사람도 이렇게 쓰고 있었어. 이렇게 기억이 있을 거야. x 플러스 3은 2야. 는 x는 2 마이너스 3 는 x는 마이너스 1. 뭐 이게 뭐냐 이게 눈이 이거 뭐고 이건 또 뭐야 이래 된다고. 그럼 이것이 하나의 조건이라는 거야. x 플러스 3은 2라는 것이 조건이야. 그리고 이 조건으로 이제는 넘어가는 거야. 조건에서 조건으로 넘어갈 때 잘 넘어가기 위한 것은 두 줄 화살표입니다. 두 줄 화살표야. 근데 이 기호를 우리는
생략을 한 것입니다. 명제에서. 우리가 문장이 이렇게 이 식에서 이 식으로 넘어가는 것이 넘어갔잖아. 그런 것이 참인 명제로 계속 넘어온 거라고. 근데 우리가 문장에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나는 세상을 내가 잘못해가지고 얘를 나는 설명에서 이렇게 오로 이렇게 넘어가면 여기서 넘어갈 때 이것이 넘어갈 때 거짓이 된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우리가 지금 계속 했던 것이 명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명제를 바탕으로 계속 했다는 이 말이야. 이런 게 명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진리집합으로 포함관계로 성립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반예법이 있습니다. 반예법. 반대 예시입니다. 반대가 되는 예시를 들어서 거짓을 하려는 거예요. 얘는 참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짓임을 하려는 거예요. 첫 번째 생각에서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선생님이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까? 여기 있는 무조건 다 있는 거 다 집어넣는다 했지. 아까 이렇게 집어넣으려 보니까 1은 되는데 마이너스는 안 됐잖아. 마이너스 1이 반대되는 예시라고. 반대가 되는 예시를 넣어서 거짓임을 알려는 방법입니다. 4번은 아직 모릅니다. 아직은 배우지 않았어요. 이거 적어놓기만 할게요. 대우법입니다. 대우를 아직 안 배웠어요. 그러면 밑에 있는 거짓임 명제의 반예. 거짓임 명제는 반예가 있다는 소리야. 그럼 반예를 어디로 들 거냐? 우리는 두 번째 문장에서 참인 명제에서 P가 Q에 포함되면 참이라 했죠. P가 Q에 포함되면 참인데 그럼 거짓은 어떻게 했어? P가 Q에 포함 안 된 게 거짓이겠죠. P에는 있지만 Q에는 없는 것. 다시 말해서 P에는 있고 Q에는 없는 것. 이 부분은 참입니다. 포함되니까 참이야. 이 부분이 거짓인 반예가 되겠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P-Q P 교집합 Q의 여집합 이 부분이 반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P에는 있지만 Q에는 없는 게 반대 대신 예시가 되겠다. 자, 거짓을 판단하여라 하면 이제는 위에서 배웠던 것을 그대로 이용하면 되겠지. 됐어요? 제일 많이 쓰는 것이 현재는 진리집합을 제일 많이 쓰는데 포함관계가 성립하면 된다 이거지. 그러면 너희들이 포함관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 여기 너무 쉽네. 마이너스 3인데 제곱이 9다. 대입을 해도 되고 진리집합을 구해도 되고. 진리집합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 여기 진리집합은 뿔마 3. 포함관계 이렇게 되니까 자 벌린 쪽으로 가야 됩니다. 벌린 쪽으로 가야 돼. 얘는 참이 된다. 됐어요? 그럼 기호를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관통을 하게 되면 참이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벌린 쪽으로 가야 돼요. 큰 쪽으로 가야 돼요. 5의 양의 약수이면 5의 배수이다. 뭐야 이건 말도 안 되겠죠. 5의 약수는 1하고 5의 배수는 이렇게 되니까 말도 안 되겠죠. 5의 약수이면 5의 배수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구할 수 있네. 얘는 5의 약수니까 1하고 5가 있고 얘는 결론이니까 5, 10, 15가 되니까 우리는 뭐가? 1이 문제가 된다. 반예를 사용할 수도 있고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거짓을 할 수도 있고. 알겠나요? 됐어요? 거짓. 자, 전체 집합 U의 공집합이 아닌 세 부분집합 PQR이 세 조건의 진리집합이자 이라 하자. 세 명제가 모두 참일 때 자, 세 명제가 모두 참입니다. 명제가 여러 군데 나왔지. 여러 개 나왔지. 명제가 여러 개 나왔으면 얘를 보통 뭐라 부르냐면 얘를 우리는 순서대로 간다 해서 3단 논법이 있습니다. 3단 논법. 뭐뭐이면 뭐뭐이다. 뭐뭐이면 뭐뭐이다. 연결이 있다 이 소리죠. 알겠지? 그래서 이 문장을 순서대로 엮어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사실 이 방법은 문제가 우리가 참인 명제에 대해서 다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알겠어요?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이 좀 부족할 수는 있어요. 기술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자, not P가 R로 들어갔습니다.
R이 지금 not Q로 들어갔어요. not Q는 해봅시다. 이 문장은 아직은 좀 우리 기술력이 떨어져요. 아직은 기술 떨어져요. 자, 이렇게 봅시다. not P는 우리가 얘를 다 진리집합으로 써볼게요. 첫 번째는 P의 여집합이 R에 들어간다 이 말이겠죠. 두 번째는 R이 어디로 들어가? Q의 여집합으로 들어간다는 소리겠죠. 세 번째는 R의 여집합이 Q로 들어간다 이 말이겠죠. 지금 얘네들이 다 참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포함관계가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포함관계에서 기억날지 안 날지 모르지만 R하고 Q의 여집합, R의 여집합과 Q의 여집합 둘 다 바뀌게 되면 포함관계가 바뀐다고 했죠. 기억납니까? R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됐는데 R의 여집합이 R하고 Q의 여집합하고 포함관계가 바뀌게 된다고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연결하면 R이 Q의 여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Q의 여는 다시 R로 들어가잖아요. R하고 Q의 여는 다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서로 포함하고 있다? 서로 포함하고 있다. 무슨 말이라 했습니까? R하고 Q의 여하고 같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우리는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P여는 R에 들어가고 R은 Q여랑 똑같다. 여가 있으니까 전체를 그린다. U가 있다. 자, 이렇게 그릴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P를 그리고 P여를 바깥쪽으로 생각하는데 반대로 그려도 관계는 없겠죠.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P를 그리고 여기가 P여라 쓸 수 있지만 여기가 P여이고 여기다 P라 써도 관계는 없겠죠. 그냥 벤 다이어그램을 쉽게 그릴 수 있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 P여가 R로 들어갔어. 그럼 여기가 R이고 여기가 지금 P여라게도 된다고요. 근데 R이 누구라고? R이 Q여라고요. 그럼 Q는 어디 있습니까? Q는 바깥에가 지금 Q가 되겠죠. 이런 상황이라 이거야. 이 명제에 대해서 참이라겠으니까.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마무리 지으면 P여는 R에 들어있다. 참이고요. P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P는 이거 바깥에가 P입니다. P는 여기가 바깥에요. P. 여기가 P이고 P는 Q에 들어있다. 틀렸죠? P는 여기니까. 세 번째 PQ의 교집합. P하고 Q의 교집합은 Q가 되겠네요. 얘는 Q가 돼서 Q는 R의 여집합. 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억하고 디귿이 참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명제를 했고요. 숙제 나갑니다. 숙제가 지금 명제가 어디까지 공부했냐면 명제가 무엇이고 여기에 선생님이 설명 안 한 용어들은 다음 시간에 설명하고 부정에 대해서 했고요. 가정, 결론, 반예까지 했으니까 이 첫 페이지까지가 숙제가 되겠네요. 자, 스텝 A는 첫 장 하나 여기에 스텝 2는 스텝 2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6번까지 하겠습니다. 6번까지가 숙제. 오케이.